CEO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최재성 국회의원을 초청해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재성 의원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 감 20대 서울 송파구 을에 당선된 4선 의원으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간사,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총무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 1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최재성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가면요, 제 아들이 가수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 알만한 가수인데요. 보니까 수입도 뭐 세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받는 거하고. 제가 이 아들이 가수라는데 엄마 닮았냐, 최재성 의원 닮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럼 제가 참고로 제 와이프는 음치입니다. 여기저기 노래하라고 막 난리가 나서 노래 한 자락씩 하고, 송파구가 제 지역구인데 노래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는 인기가 좋아서 입금된 데만 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하여튼 여당하고 야당하고 하여튼 책임감의 무게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국회의원 했을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이었고 여당이었는데, 솔직히 그 초선 때는 여당 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선 3선은 야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당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분야이기도 한데,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 수평적 정권 교체했을 때 IMF 등짐을 지고 정권 출범을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취임사 도중에 길거리로 직장을 잃고 나온 가장들, 또 실업, 또 국가 상황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한번 울컥하셨던 그 장면이, 국민들이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빼서 마음 합쳤던 그런 또 계기를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했던 나라였고요. 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IMF는 이 일시적인 국가 환란 사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구조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대충돌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위기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쓰고 힘쓰고 힘 합쳐서 한번 이렇게 극복해서 불경기가 지난 다음에 호경기가 오고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경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한번 좀 밝혀보고 그 기술 산업 문명과 시대 흐름의 변화 속에서 후진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원리와 방향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이제 4차 산업 얘기 속에서 그 원리를 좀 발견하고, 뒤에는 정당 혁신의 과제를 또 그 원리적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내용이 진지해서 식곤증이 오시거나 약간 적적해지시면 뜨거운 박수와 함께 노래를 요청하시면 혹시 입금 안 돼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있죠. 예술이라고 했고요.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 거론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대표자를 선출해서 4년 내지는 5년의 임기를 부여를 하고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맡기고 그렇게 뽑은 대표자들이 4년 동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야말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든 결정의 오류를 범하든 답답하든 화나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대표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광우병 촛불 시위를 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한 것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서라는 요 말이 포인트입니다. 문명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신 겁니다. 과거에 간접민주주의, 대표자 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통신수단,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투표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먼 거리를 갔어야 됐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의사를 모으고 소통하고 유통하고 집합하고 분산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남녀노소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문명을 즉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민주주의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저 문명이 이동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본 광우병 촛불 시위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그 이제 인터넷 휴대전화 마찬가지 말씀이죠. 국민들이 권력의 생성에 참여하는 시대. 참여가 아니고 생성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운용하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시고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국민들께 내놓았을 때 그때 모든 방송에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게 아주 세련되고 새로운 방식이다 해서 언론의 호평도 받고 그랬죠. 다 그 제목을 문재인 정부 그런데 왜 매출이 주냐 이거예요. 온라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광주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쉽다는 말이에요. 이면도로든 대로든 도로를 주로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층 4층 스카이라운지 이런 거 말고는 주로 1층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을 가보십시오. 2층 3층에요. 간판도 없고 테이블도 없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 올리는 배달 전문 식당이에요. 올 구정 뒤에 TV에 놨습니다. 주방만 20개를 차려놓고 그거를 임대를 놓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테이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게 옆에 가게가 늘어난 게 없는데 매출이 주는 거예요. 설렁탕 100그릇 팔던 집이 매년 10그릇씩 줄게 돼 있어요. 온라인 신장세 때문에 시장이 조금 줄은 것도 있고 누구는 미투 때문에 줄었다 이러는데 아무튼 고정된 시장 규모로 놓고 봐도 오프라인 매장은 줄게 돼요. 하나 더 질문을 던집니다.
최저임금이 고정돼 있다, 안 올렸다. 그러면 음식 자동 주문기를 놓는 업체들이 확산이 안 될까요? 자동화는 코스트 싸움, 인건비 싸움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복잡하지도 않아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상용화돼서 식당은 뭐 인공지능 기능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동으로 테이블에, 자동으로 주방에서 레시피대로 조리해서 음식을 내놓는 시대가 되면 일자리는 더 없어져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관리를 잘못했다, 이것은 지적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왜 한 번에 왕창 올려서 쇼크를 주느냐, 지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요인들을 간과한 것이다. 그게 저는 자동화, 온라인에서 찾고 있고요. 앞으로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까지 가면 이 충격은 훨씬 더 심해져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거 적정한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거의 산업혁명하고 완전히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보통 60년, 80년 거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건 자고 나면 진행돼요. 자율주행차도 기존 택시, 대리기사, 자동차 생산업체까지도 대체하는 기능이 강력합니다.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퍼펙트하지는 않은데요. 10시간이 있으면 인간이 부득이하게 개입해야 될 신호가 오는 것이 그게 1분이냐 10분이냐 요 싸움하고 있어요. 그 단계까지는 간 거예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래서 9월 10월쯤에 전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를 한다. 남도일보 보도 안 하겠어요? 또 합당 어떻게 될 건가? 전 남도일보 보도해야죠. 부결될 건가? 가결될 건가?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민들은, 내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합당 여부를 전 구성이 결정해? 그래, 내가 놀고 있는 스마트폰 문명이 그거야. 맡기는 민주주의 때문에 내가 열받고 말이야. 국회의원들 저러는 거 열받아도 선거 외에 투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나였는데, 민주당에서 저거 합당을 전 구성이 결정해서 해버리네. 국회의원 공천 주는 거를 당대표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반발하고 뭐 이러는데 저기 구성원들이 특별당규를 제정해버리네. 저는 뜨거운 반응을, 격렬한 반응을 국민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게 시대와 문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감히 얘기한 거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혁신위원장, 대통령 선거 끝나고 혁신위원장 하던 그때만 해도 그게 2017년 8월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을 때는 80%까지 갈 때 민주당 지지율 50% 항상 넘어. 그때 합당을, 민평당하고 합당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합당을 대표자가 아니고 당원이 결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선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을 때는요, 참 국회의원도 참, 야, 뭐 달라고 합당한다냐 이래버린다고. 높으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쫓아오니까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합당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불과 얼마 전에는 야, 그거 뭐 현실적으로 오지도 않은 일을 뭘 합당 시에 뭐 굳이 전당원 투표하고 그러냐고. 근데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의 오류를, 직접 민주주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비교 분석할 수는 없는데 얼마나 많은 결정의 오류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옳든 그르든 그 안에는 정쟁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리당략이 있었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의 하질 못했어요. 이거를 놔두고 야, 전구성원이 투표하면 포퓰리즘이다. 전구성원이 투표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래? 민생이 무너지고 국가에 중요한 일이 발생해도 결정을 못하는
대표자 민주주의는 다 지워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 제한된 것, 이것에 대해서 상상적 오류를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는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낸 기사 났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난 통계하고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난 통계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그 사고를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대표자 민주주의는 무결점 무오류인가? 엄청난 오류와 결정투성이고 그 안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정쟁의 요소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전체의 결정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상성적 오류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의민주주의론자일수록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문명의 흐름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충분한 원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